자, 기본 이론과정 16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는 120페이지예요. 네, 120페이지는 3절 수요 공배 균형이다 소개된 이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들이 지난 시간까지 자,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자, 수요 함수를 토대로 해서 수요 법칙을 도출했죠. 이때 수요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와의 가격과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었지요. 이것은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 어떤 모습입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공급 함수를 토대로 해서 공급 법칙을 도출했습니다. 자, 공급 법칙은 다른 조건 일자다 가정하에서 당해자의 가격과 공급량 사이에는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은 경제 원칙이었지요. 일 그림 현게 바로 이제 공급 곡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가정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토지의 물리적 공급선이다. 이는 어때? 수직의 모습이죠.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탈려진 수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건 다 예외고. 자, 우하향하는 수요곡선,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가정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자, 보세요. 수요곡선은 결국은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지요. 공급선은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결국 수요곡선, 공급선 모두가 어떻습니까? 가격과 양과의 관계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한 좌표 평상에 수요선, 공급선을 동시에 나타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좌표 평상에 나타내 봅시다. 자, Y축은 관행적으로 가격을 설정한다 그랬죠. Y축은 가격이고요. X축은 양이 되겠다. 그래서 PLQ 좌표 평면에서 수요선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 수요선도 우하향하는 곡선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의 편의에서 앞으로는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처럼 수요선은 우하향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기호로 수요선 D 표현하죠. 자, 공선은 우상향 모습이네요. 역시 공선도 우상향 곡선의 형태가 되겠지만 학습의 편에서 직선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상향하는 모습이다. 이게 이제 공선 기호로 S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우리가 한 좌표 편성에 있으면 이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공선을 나타냈다는 이야기예요. 나타냈는데 이제 가격이 예를 들어서 P1이다 가정합시다. 그럼 P1이란 가격하에서 P1이라는 가격에서 수요량과 공량의 크기를 찾아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P1이라는 가격에서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결론 P1이라는 가격에서 수요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P1이라는 가격에서 공급량을 찾아보자는 이야기예요. 이는 공급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의 양이 되겠지요. P1을 가격에서 공급선 만나는 양 바로 이 크기가 되겠지요. 그럼 잡으세요. P1이란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고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겠네요. 따라서 P1이란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면 어디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보세요. P1이란 가격에서 수요량은 이 크기고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겠죠. 따라서 자, 결국은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야. 이 같은 상태를 우리가 뭐라 할 것인가? 수요가 넘쳐난다 해서 초과 수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과 수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자, 결국 이 크기가 바로 뭘 이야기합니까?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 이만큼 수요량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크기가 바로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결국은 사고했던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죠. 그럼 사온 사람이 더 많을수록 가격은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처럼 P1이란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가격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P2라는 가격을 한번 살펴봅시다. P2라는 가격에서 역시 수요량 공량 크기를 측정해 보자는 이야기요. 수요량은 뭡니까? 수요선과 만난 점수의 양이다. 이 크기가 되겠지요. 이 크기가 P2라는 가격에서 수요량이 되겠고 공량은 공성과 만난 점수의 양이다. 그래서 P2라는 가격에서 공량은 바로 이 크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P2라는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이 크기고 공급량은 이 크기라는 이야기.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량이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P2라는 가격에서는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다. 이 사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점 시장에서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가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신가? 공급이 넘쳐난다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공급량이 더 많다. 공급이 넘쳐서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은 자, P2라는 가격에서는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더 많은 거죠. 그럼 이 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시장에서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그건 팔고자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이래서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된다. 할 수 있겠죠.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리고 P2라는 가격에서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 가격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냐? 이건 뭡니까? 사고 전선이 더 많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가격은 상승하게 되겠고, 자,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팔고 사람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게 되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시장에서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근데 더 이상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수요량과 자 공급량이 같아진다 할 수 있겠죠. 자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라면 이때는 더 이상의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수요 공급자 모두가 만족한 상태가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시장의 상태를 가려서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균형이다. 결국 시장에서 균형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이 있네요. 뭡니까? 바로 수요량과 공량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 이때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수요량과 공량이 같다면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가격이 변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에서 수요자 공급자 모두가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균형 조건은 뭡니까? 수요량과 공량이 같다는 거지요. 이걸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수요량은 기호로 QD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Q는 양이죠. D는 수요다 해서 수요량은 QD. 자, 공급량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QS 이렇게 표현하겠지요. 그래서 자, Q는 양이고 S는 공급이지요. 그래서 수요량 QD와 공량 QS가 같다. 이게 그러면 뭡니까? 균형 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 그림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림 통해서 균형은 어디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바로 이와 같은 수요 곡선과 공급선이 만난 점, 즉 교차하는 이 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이 점이다. 그럼 자 보세요. 이 점에서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죠. 자, 수요가 만나는 양이니까. 또 이 점에서 공급량은 자, 이 크기가 되겠죠. 왜? 공수가 만나는 점은 양이다. 그럼 결국 자, 이 점에서 자, 수요량의 크기
크기, 공량 크기는 어때? 같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량 공량이 같은 것 같아 균형 상태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리고 수요성과 공성이 만나는 즉 교차는 이 점에서 균형은 이루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균형이다 또는 어때 균형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균형은 어디서 이루어진 겁니까? 수요 곡선과 공선이 교차하는 점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자 이때 균형점에서의 가격이 있네요. 바로 여기가 되겠지요. 여기 자 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점 균형하에서의 가격을 가리켜서 우리가 균형 가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균형 가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약속합니다. 자 균형 가격은 기호로 우리가 이제 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하자라는 겁니다. 자, P 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이제 균형 하에서 거래량이 있네요. 그럼 균형에서 거래량은 자 이렇게 해서 아래로 내리면 되겠죠. 바로 이 점이 되겠습니다. 이 크기가 되겠네요. 이 크기를 가르쳐서 우리 이제 균형 하에서 거래량이라서 균형 거래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균형 거래량이다 또는 언제 균형 수급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줄여서 균형량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대체로 균형 거래량 이용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균형 거래량 이용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 우리끼리 또 약속하자는 이야기요. 자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 기호로 자 양은 Q죠. 균형에서 스타 Q스타 이렇게 표현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균형의 형성원리를 다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상승. 다음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는 이야기. 시장에서는 이 과정을 지속적으로 반복한다. 그래서 더 이상의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수요량과 공량이 같아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가 바로 뭡니까? 균형이다. 그래서 균형 조건은 수요량, 공량이 같아야 되겠죠. 기로 표현하면 QD와 QS가 같았을 때 이때가 균형이다. 그럼 그림부터 본다면 수요선과 공선이 교차하는 점 여기가 바로 뭡니까? 균형이다 또는 균형점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균형 하에서의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이제 여러분이 이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자 이것은 균형 가격에서 하나의 등시 성립되는 게 있는데 자 보세요. 균형 가격 자 그래서 P스타란 이 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도 이 크기가 되겠지요. 공급량도 이 크기가 되겠죠. 결국 균형 가격에서는 자 보세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P스타라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어때? 수요량 QD와 공급량 QS가 어때? 같다라는 거예요. 사실 균형이 형성의 조건이 뭡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았을 때지요. 이때가 균형이고 이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 이때 가격이 기록 뭡니까? 균형 가격이다.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자, 잘 보세요. 자, 이 크기가 수요량이고 이 크기가 공급량이지요. 그럼 자, 이걸 아래로 그대로 두면 이 크기는 결국은 뭐가 됩니까? 이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크기와 이 크기는 어때? 같잖아요. 그죠? 바로 아래로 내린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 크기는 뭘 이야기합니까? 균형 거래량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량이 같고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균형 거래량이 된다라는 이 등식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량이 예를 들어서 30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이 공급량도 얼마가 된 겁니까? 300이 되겠지요. 그럼 균형 거래량 얼마입니까? 역시 300이 된다는 겁니다. 300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또 이제 우리 또 이런 예를 들읍시다.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량이 600이라면 공량도 얼마입니까? 600이 되겠죠. 균형 거래량 얼마입니까? 600이 된다. 이렇게 해서 쉽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 등식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량이 같다. 이 자체가 뭐가 된 겁니까? 균형 거래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 하에서 수요량이나 공량 아무거나 하나만 찾아내면
찾으면 어때? 균형 거래량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120페이지 봅시다. 네, 120페이지 자, 1번 챕터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다. 속였는데 별표 2개 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2개 이놓으시고 자,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부동산 시장 균형도 중간쯤 수요 공급의 균형에 의해서 달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초과 수요는 자, 초과 수요다. 초과 수요는 어떤 경우입니까?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은 경우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괄호 이렇게 해서 표현해 드렸습니다. 수요량이 공급량 더 많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참, 초과 수요는 가격 또는 임료를 어때? 상승시킨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초과 공급은 어떤 상태입니까?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괄호로 표현해 드렸어요.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참, 초과 공급은 가격 또는 임료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하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교재 다시 보세요. 결국 수요랑 공급량이 같아져서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며 자, 이는 수요자 공급자 모두 만족하여 다른 가격으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상태가 된다. 이걸 뭐랍니까? 균형이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래 보충학습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더 많네요. 어떤 상태입니까? 초과 수요. 이때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호로 P 이렇게 표현해드렸죠. P는 어때?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이제 수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더 많습니다. 이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초과 공급이다라는 이야기죠. 이는 어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동사 3번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이성에서 어때?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다음은 양으로 1번 봅시다. 양으로 1번 균형 조건입니다. 자, 우리 설명드렸죠. 균형 조건은 바로 뭡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야 한다. 이게 균형 조건이지요. 그래서 수요량 QD와 공급량 QS 이게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로 QD는 어때? QS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질문. 즉 수요랑 공급량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는 수요성과 공급성이 교차한 점에서 결정이 되며 자, 이처럼 수요성과 공급성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결정이 된다. 그 이야기지요. 네, 수요성과 공급성이 교차한 점을 균형 또는 어때? 균형점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박스에 그림이 들어있죠. 이 그림 지금까지 저희들이 설명드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우측 페이지예요. 121페이지에 상단의 양괄호 2번입니다. 자, 균형점에서의 가격을 자, 균형점에서 가격을 우리 뭐라 했습니까? 균형 가격이다 표현했죠. 자,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을 자처럼 균형점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균형 거래량 또는 균형 수급량, 균형량이란다. 이 중에 우리는 시험에 주로 출제료가 균형 거래량이니까 앞으로 균형 거래량 이 표현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음 그 아래줄 끝부분 보세요. 보시면 세 번째 그 부분이에요. 균형 가격에서는 다음의 등식이 성립된다. 그래서 박스 보세요. 자,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고 이 자체가 뭡니까? 균형 거래량이 된다. 그래서 우리 설명드린 내용이죠. 균형 가격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고 이 자체가 어때? 균형 거래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다음 연수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에도 이월에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도 자, 기본 이론 과정부터 하나씩 우리가 대비가 되셔야 되겠다는 겁니다. 사실 학계론 이 과목에서는 계산 문제 포기해버리면 자, 합격점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계산 문제는 평균 때 8문제는 나오는 겁니다. 자, 보세요. 40문제 중에서 계산 문제 8문제는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지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8회 시험이죠. 무려 11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포기해버리면 어디서 점수 받는 겁니까? 안 돼요. 합격점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여서 우리는 계산 문제 할 때도 계산 문제도 어때? 우리가 풀 수 있는 계산 문제 어때?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계산 문제도 어때?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한두 개씩 나옵니다. 틀리라고 되지 문제예요. 그건 어때? 우리 버려야 되는 건 버려.
풀어야 되고 조금 우리 연습에서 할 수 있는 문제들은 반드시 어때 풀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문제도 이제 많이 접하시게 되겠는데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산기 하나 준비하시고요. 사실 우리 시험도요. 우리 시험도 이제 실제 시험 보시 하시면서 이 계산기 어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계산기 가져와서 계산기 어때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린다. 그래서 이제 계산기를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인데 이제 자 우리 시험은 수학이 아니에요. 수학이라 산수기 때문에 이제 산수기 때문에 결국 어때 산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기능이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이 있으면 된다. 따라서 여기에다가 이제 루트 이게 있는 계산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으면서 우리 시험에서는 재무용, 공학용 필요치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무용, 공학용 계산기 지참 불가 이렇게 자 시험 요강에 발표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재무용, 공학용 이제 뭐 지참에서 감독관 앞에서 세팅을 다시 하는 그 어떤 방법도 적용이 되고 있는데 여튼 재무용, 공학용 우리 과에서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 계산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계산기 준비하시는데 어떤 기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루트 있는 계산기를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우리 간혹 루트 이것도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있는 계산기를 준비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루트가 없으면 이건 어때? 일반 계산기 아니라 장난감이에요. 장난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제 저도 하나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처럼 어때? 일반 계산기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여기 보니까 어때? 여기 어떻습니까? 이 키가 있죠? 이게 루트예요, 루트 있는 계산기 하나 준비하시면 되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제 대개 계산기 한두 개씩 다 있겠죠? 근데 루트 있는 걸로 준비하셔서 수업 시간에 우리도 같이 계산기 눌러보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야지 어때 숙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 문제 풀 때는 저도 어때 계산 가져다니면서 같이 어때 같이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함께 따라서 계산하시면 그만큼 어때 계산기도 익숙해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익숙해지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계산 문제에서 너무 두려워하진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몇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이만 잘 극복하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 문제도 시험 보기 전까지 제가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 풀어진 계산 문제도 여러분이 어때? 한번 풀어보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세요. 노력해보시면 안 풀리더라도 노력해보시면 저희들이 이제 또 3월부터 빠르면 2월 중순 될 겁니다. 심화 이론 과정을 진행합니다. 이때 다시 또 제가 풀어드리면 그때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면 훨씬 더 쉽게 풀릴 수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만큼 반복이 중요하다 생각하시고 이제 제가 기본 이론에서 풀어진 계산 문제 할 때도 여러분이 꼭 한번 풀어보시려고 노력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1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다. 자, 계산 문제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26회 때 출제했던 문제예요. 지난 시험도 이제 여기에 조금 더 응용해서 출제가 되었었죠. 자, 그 문제는 저희들 심화 과정에서 한번 또 다뤄드릴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 교재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역입니다. 자, A 지역 오피틀 시장 공량이 시장 공량 QS죠. 시장 공량이 3P이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3P이고 이제 오피틀 시장 수요 함수가 자 QD1이죠. QD1이 1200 마이너스 P란 이야기예요. P에서 결국 이제 QD2가 1600 자, 마이너스 P로 변하였다는 겁니다. 이때 A적 오피트 시장의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걸 묻고 있어요. 그럼 자, 문제를 잘 보세요. 뭡니까? 이제 자, 수요 함수가 공급 함수는 그대로입니다. 공급 함수는 그대로인데 자, 수요 함수가 어때? 1200 마이너스 P에서 1600 마이너스 P 이렇게 변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수요 함수가 변함에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묻는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문제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죠. 자,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자 보세요. 자,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라는 이야기예요. 먼저 뭘 떠납니까? 균형 조건을 떠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균형 조건이 뭡니까? 바로 QD와 QS가 같았을 때, 즉 수요량과 공량이 어떻습니까? 같았을 때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 이때가 균형이고 이때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균형 가격, 균형 P스타 이걸 구하라. 왜냐하면 반드시 먼저 뭘 떠올립니까? 균형 조건을 떠올리셔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균형 가격으로서는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규형 조건을 먼저 떠올리다. 자, 규형 조건은 뭡니까? 수요량 QD와 공량 QS가 같았을 때지요.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자, 당초 수요 함수 QD는 어때? 1200-P네요. 그리고 공급 함수는 3P가 되겠죠. 3P. 이게 이제 당초 조건입니다. 당초 조건에서 이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균형 가격을 먼저 계산을 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조건이 있죠. 새로운 조건 뭡니까? 수요 함수만 변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공급 함수는 그대로죠. 그럼 공급 함수는 그대로고 수요 함수만 변했기 때문에 자, 이제 당초 자, 이 공급 함수와 새로운 수요 함수 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균형 가격을 계산한다. 이게 2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이제 자 1단계에서 우리가 균형 가격 계산했죠? 그리고 새로운 이제 수요 함수를 적용해서 2단계에서 균형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이걸 비교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 이제 당초 조건을 고려해서 균형 가격을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균형 가격은 자,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라고 했죠. 그래서 균형 조건을 무조건 떠올리자. 자, 균형 조건은 뭡니까?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당초 조건. 자,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고려해서 자, 수요량 QD와 공량 QS가 같았을 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라는 그대로 QD, QS가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자, QD 얼마입니까? 자, QD는 1200-P죠. 그럼 여기는 자, 1200-P 2분 어때? QD 여기 대입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QD는 얼마입니까? 1200-P가 되겠고, 다음 QS는 얼마입니까? 3P가 되겠죠. 그래서 3P 이걸 어때? QS 여기 어때?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봅시다. 자, QS는 얼마입니까? 3P다라는 이야기. 수요량 QD와 공량 QS가 같았을 때 가격이 뭡니까? 균형 가격이 된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좌우변 정리하면 되겠지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우리가 균형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P를 우변으로 넘겨야 되겠지요. 넘긴다. 자, 그러면 이제 항목. 자, 좌변이나 우변 항목 하나만 어때? 이제 자, 역시 좌변에 있는 항목 하나만 우변 넘길 때는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쉽게 여러분들이 자, 이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빼기 2는 얼마입니까? 3이란 이야기. 3이다. 그럼 자, 이때 이제 좌변에 있는 이 항목 하나만 어때? 우변 넘긴다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으로 넘긴다라는 거. 자, 그럼 -2 이걸 오른쪽으로 넘겨보자는 이야기. 그럼 5는 어때? 3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좌변에 있는 항목 하나를 이처럼 우변에 넘길 때는 부호가 어때? 바뀌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좌변에 있는 항목, 우변의 항목 통째로 바꾼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통째로 바꾸면 부호 변경 없어도 되는 겁니다. 자, 통째로 바꿉시다. 바꾸면 어떤지 3은 자, 5, 자, -2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좌변, 우변의 항목을 통째로 우리가 바꿀 때는 부호 변경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자, 항목 하나만 자, 예를 들어서 좌변에 있는 항목 하나만 우변일 때는 부호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어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안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분도 어때? 사실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만 왜 그럴 것인가? 이 생각하지 마세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여기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자, 가격 P를 구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는 -P 2분을 어때? 우변으로 이렇게 넘겨줘야 되겠지요. 넘기다. 그럼 자, 항목 하나만 넘기니까 부호가 바뀌겠지요. 그럼 그럼 뭡니까? 1200은 3P. 자, 부호가 바뀌니까 플러스 P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자, 계산하면 1200은 어떻습니까? 4P가 되겠다. 쓰겠죠? 3P에 P 더하니까 얼마입니까? 4P가 되겠죠? 4P. 예. 자, P는 뭡니까? 1P란 이야기지요. 그럼 3P에 1P 더하니까 어때? 4P가 되겠다는 겁니다. 뭐 쉽게 또 이런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들이 P 3장에다가 P 1장을 더하니까 어때? P가 몇 장입니까? 4장이란 이야기. 결국 3P에다가 P 하나 더하니까 어때? P 4장이다. 그 이야기예요. 4P다. 자, 그럼 이제 1200은 4P다 했죠. 이걸 통째로 바꾸자는 이야기예요. 통째로 바꾸면 어떤지 부호변경이 없다 그랬죠? 그럼 4P는 얼마입니까? 1200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럼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자, P는 얼마 됩니까? 자, P는 얼마 됩니까? 300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자, 당초
당초 조건하에서 균형 가격은 결국 얼마 됩니까? 30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자, 보세요. 자, 균형 가격이라는 것은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다. 그럼 균형 조건을 떠낸다. 균형 조건 뭡니까?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새로운 조건입니다. 자, 공급함수는 그대로지요. 자, 수요 함수만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요 함수만 변한다. 그럼 새로운 이 조건에서 균형 가격을 구해보자. 역시 균형 가격은 균형 하에서의 가격이다. 균형 조건은 뭡니까?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수요량 QD는 자, 1600 마이너스 P다. 이 부분 어때? QD 여기에 어때? 대입을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00 마이너스 P가 되겠죠. 다음 공급량 QS는 그대로죠. 얼마입니까? 3P. 그럼 3P 이 부분 어때? QS 여기 어때? 대입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3P. 이게 같았을 때 가격이 어때? 균형 가격이다라는 결국 수요량과 공량이 같았을 때 가격이 균형 가격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됐습니다. 자, 그럼 좌변 정리합시다. 어때? 자, 마이너스 P 이분 어때? 우변으로 넘기면 되겠죠? 그럼 자, 항목 하나만 넘기기 때문에 부호가 바뀐다 그랬어요. 그럼 자, 1600원 자, 3P 플러스 어때? P가 되겠지요. 자, 계산하면 1600은 어떻습니까? 4P가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통째로 바꿔버리자는 이야기야. 통째로 바꾸면 4P는 얼마입니까? 1600이 되겠다. 그럼 자, 양변을 4로 나눠버리면 되겠네요. 나눠버리면 P는 얼마 됩니까? 400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조건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입니까? 400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자, 당초 조건 하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300. 자, 새로운 조건에서 균형 가격은 얼마입니까? 400. 그럼 결국 수요함수가 변함에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어때? 300에서 400으로 얼마만큼? 100만큼 상승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물어보이는 거죠. 100만큼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균형 가격이 얼마큼 변할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아마도 이 맨 아래 나와 있는 이분이 어때? 여러분 화면에 아마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자, 당초 우리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균형 가격을 계산해보자. 그래서 때 우리가 여기에 붙였죠? 4P는 1200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4로 나누면 어때? 균형 가격 P 스타는 얼마가 됩니까? 1200을 4로 는 300이 되겠죠? 당초 조건하에서 균형 가격은 300이다라는 겁니다. 다음 우리가 새로운 조건을 적용해서 자, 균형 가격을 계산했습니다. 자, 어때? 4P는 1600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화면에 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자, 4P는 1600이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자, 양변에 4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나눠버리면 얼마입니까? 자, 400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조건하에서 균형 가격은 어때? 40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당초 조건하에서 균형 가격은 어때? 300입니다. 새로운 조건에서 균형 가격은 400이다. 문제는 뭘 묻고 있습니까? 지금 수요 함수가 변함에 따라서 균형 가격이 얼마큼 변했을 것인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어때? 300에서 400으로 얼마큼 자, 100만큼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제 100만큼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기에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이 되겠죠? 4번 100 상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제가 설명하면서 자, 판사님이 너무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화면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이제 1번 챕터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이 부분은 다 설명드렸고요. 자, 2번 챕터로 넘어갑니다. 2번 챕터는 균형의 이동이다 소개되고 있는데, 자, 이분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자, 현재처럼 이제 수요공급이 자, 수요성과 공급성이 교차한 점 있죠.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알 수 있겠죠. 그럼 항상 균형은 여기에만 머무르는 건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균형이 이동할 수가 있다. 지금 균형이 이동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은 현재는 균형점이 여기 있죠. 이 균형점이
이동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거나 공선 자체가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예,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뭡니까? 수요의 변화다 할 수 있겠죠. 수요선 자체라는 게 수요의 변화라는 이야기야. 다음 공선 자체가 이동하는 게 뭡니까? 공급의 변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점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자, 이 균형은 이동하게 된다. 자, 이로 인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살펴보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선을 가정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 뭡니까? 이 수요의 변화, 공연 이 중에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죠. 사실 수요의 변화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수요의 변화에 비해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또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또 공급의 변화에도 두 가지가 있죠. 공급의 변화에 비해서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기본이 된 건 수요의 변화, 공급 이 중에 하나만 변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수요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결국 공급은 일정 가정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수요는 일정합니다.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의 변화만 나타나는 경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하다는 이야기, 어느 한쪽은 있는데 나머지 한쪽만 변한다는 이야기. 이게 기본이 되는 케이스다 생각하시고, 다음은 이제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지요. 자, 그럼 동시에 나타나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지요. 먼저 자,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하는 이 케이스가 있겠죠. 다음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하는 이 케이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이제 자, 수요는 증가하지만 공급은 감소하는 경우도 있겠죠. 다음 수요는 감소하지만 공급은 증가하는 이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이제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하다 가정해서 나머지 한쪽이 변하는 이 케이스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이 케이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의 변화와 공급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 분들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심화 이론 과정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기본이 되는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이 내용은 크게 어려움 없이 우리도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이 케이스를 먼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다 이제 공급은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이제 자,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 경우가 되겠지요. 그래서 공급은 일정한데 자, 수요만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증가한다. 이 케이스를 우리 이제 그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자, 이제 P, 제로, Q. 자, 좌표 표현상에서 우리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선을 가정한다는 건 수요 공이 만나는 이 점이죠. 이 점에서 당초 균형은 이루어지고 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자, P 스타, 균형 거래량은 Q 스타라는 이야기야. 이 같은 상황에서 공급은 일정하다 했어요. 공급 일정하니까 공선을 변할 만한 이유가 없겠지요. 반면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수요 증가하니까 당연히 수요선 자체가 이동하겠지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지금 수요선 자체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당초 이제 균형 가격이 있지요. 피스톨은 당초 균형 가격에서는 어떤 생이 나타날 것인가 살펴봅시다. 피스톨은 당초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이 크기가 되겠지요. 공급량은 이 크기가 되겠네요. 결국은 자, 이 크기만큼 뭐가 많습니까? 수요량이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크기가 바로 뭐가 됩니까? 초과 수요의
초과 수요의 크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상승 압력을 받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어때? 상승 압력 받겠죠. 그래서 가격 상승하다가 초과 공급이 나타나면 가격은 또 어때? 하락 압력을 받겠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 상황이 바로 뭡니까? 새로운 수요성과 공급성이 만나는 이 점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럼 잡으세요. 당초 균형점은 어디였어요? 여기였지요. 여기인데 이제 수요의 증가 이래서 새로운 균형은 어디서 달성입니까? 여기서 달성이 된다. 그래서 균형점이 이 점으로 어때? 이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래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바로 새로운 균형에서 가격이니까 P1이 되겠죠. 이렇게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자, 균형점에서 양이니까 Q1이 된다. 이 점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일동에서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 자, 균형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는 사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합시다. 자, 공급은 일자 가정하에서 수요만 증가했어요. 그럼 시장은 당초 균형에서 이제 어떤 현상입니까?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할 수 있겠죠. 예,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왜? 수요선 자체가 우측이기 때문에 초과 수요 현상이 발생한다. 자,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만 증가합니다. 그럼 수요만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사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기 보세요. 자, 공급은 일자사에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역시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는데, 자, P, 제로, Q 좌표 평상에서 우리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수요성 곡선이 교차하는 이 점에서 당초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에서 가격이 어때? 균형 가격 P 스타. 자, 이 점에서 거래량이 균형 거래량 Q 스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공급은 일자가 다르어요. 공급은 일자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변할 만한 이유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수요가 감소한다 그랬어요. 수요 감소하니까 당연히 수요선 자체가 어때? 이동하겠죠. 어느 쪽입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래서 당초 이 수요선 자체가 이제 수요 감소해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란 가격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시가 자,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되겠지요. 수요량은 이 크기가 된다. 자, 그리고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에서는 결국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공급량이 더 많게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 크기가 바로 뭡니까? 초과 공급의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 할 수 있겠죠. 좀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게 된다는 얘기라서 앞서 얘기드린 점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다가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다시 상승했죠. 그럼 자, 초과 공급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 초과 수요도 초과도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제 새로운 수요성과 공급성이 만나는 점이다 할 수 있겠죠.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럼 자, 잘 보세요. 당초 균형점은 여기였어요. 여기인데 새로운 균형점은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되겠다. 그래서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어때? 이동했다라는 겁니다. 이동했다. 그럼 자, 새로운 균형 하에서 가격이 있지요. 가격이 어떤지. 자, 새로운 균형에서 가격이 있네요. 가격이 있다. 자, 여기가 되겠죠. 이걸 우리가 P1. 그럼 새로운 균형 하에서 거래량이 있네. 이 점이 되겠죠? Q1이다. 그럼 자, 이처럼 균형 가격은 어떻습니까? 하락했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 사실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합시다. 자, 공급은 일자 다져서 수요만 감소했어요. 그럼 자, 수요선 자체가 좌측 이동하기 때문에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현상?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초과
공급이다. 자,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했지요. 하락했죠.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 수 있겠죠. 즉 공급은 일정한에서 수요만 감소하면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고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이 결론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이제 수요가 일정합니다. 수요일자인데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P, 제로 Q. 자, 좌표 표현에서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그리고 우상향하는 곡선을 가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럼 자, 수요선 곡선의 교차는 즉 만나는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겠지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이 균형이 되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어때? P 스타. 균형 거래량은 Q 스타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수요는 일정합니다. 그럼 수요선 변할 만한 이유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공급이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서 공급선 자체가 이동한다는 이야기. 어느 쪽입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이 공급선이 자, 이처럼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자, 당초 균형 가격 P스타라는 가격하에서는 자, 보세요. 수요량은 어때? 이 크게 되겠지요. 그렇지만 공급량은 어때? 이 크기가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자,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에서는 이 크기만큼 공급량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어떤 사입니까? 공급량이 더 많으니까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가격 하락 압력을 받겠네요. 그럼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 가격 하락 압력을 받는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결국은 어때? 초과 수요도 초과 공급도 존재치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수요성과 새로운 공급선이 만난 점이 되겠죠. 수요성과 새로운 공급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럼 당초 균형점은 여기였지요. 여기인데 이제 새로운 균형 어디입니까? 새로운 균형은 바로 여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균형점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어때? 이동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서 자, 새로운 균형 가격은 P1이 되겠네요.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Q1이 된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합시다. 자, 수요는 일정하다. 공급만 증가한다냐? 그럼 공급선 자체 우측으로 가겠죠.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상?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했지요.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더라. 지금 수요는 일정하지만 공급만 증가하면 자,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케이스네요. 자, 수요는 일정합니다. 자, 공급만 감소하는 이 경우를 살펴보자는 겁니다. 역시 우리는 자,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이지요. 수요선. 자, 그리고 우상향하는 공급선을 가정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자, 수요선 공급선의 교차점, 즉 만나는 이 점에서 당초 균형이 이루어져 있겠죠. 그래서 당초 균형 가격은 어때? P 스타예요. 자, 당초 균형 거래량은 Q 스타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수요는 일정하다 했어요. 수요선이 변할 만한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다음 공급이 감소합니다. 그럼 공급선 자체가 어때? 이동하겠지요. 그렇죠? 어느 쪽입니까? 감소니까 좌측으로 이동을 한다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당초 이 공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당초 균형 가격인 P스타란 가격 하에서는 이젠 어떻습니까? 자, 수요량은 이 크기인데 공급량 이 크기가 되겠지요. 따라서 자, 이 크기만큼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량이 더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크기만큼 수요량이 더 많기 때문에 당연히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크기가 초과 수요 크기가 되겠죠. 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벌써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속적으로 또 반복해서 더 이상 초과 수요도 초급도 존재치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수요성과 새로운 공급선이 만나는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새로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초 균형점은 이 점이었지요. 새로운 균형점 어떻습니까? 이 점이 되겠다. 그래서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어때? 균형이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P1이 되겠다 할 수 있겠죠. 새로운 균형 거래량은 Q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 자, 이 같은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감소했어요. 그럼 공급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이래서 당초 균형에서는 어떤 현상?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래서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다음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수요는 일자 가져서 공급만 감소하니까 결국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균형의 이동이다. 이완해서 자, 수요 중 어느 한쪽은 일자다. 가정해서 나머지 한쪽이 변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케이스를 했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찌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드렸습니다. 살펴드렸는데 자, 이제 저희들이 그림 그려서 확인해 보니까 어때요? 한눈에 확 들어지죠. 그렇지만 실제 우리 시험에서는 그림 그리는 순간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틀리는 겁니다. 왜? 우리 시험 오지선다형이에요. 오지선다인데 자,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은 어때? 케이스가 다시 또 3개씩으로 구분됩니다. 3개씩으로 구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전부 다 3개씩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럼 보기에 1, 2, 3, 4 이 4개가 나옵니다. 모두 그림 몇 개 그려야 됩니까? 12개 그려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중에 하나 들어있겠죠. 합이 어때? 13개. 가장 재수술되죠. 어때? 그럼 13개 그려서 언제 그 답 찾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본 원리를 이해하자 이런 차원에서 그림은 그려드렸고 앞으로는 그림 없이 어때요? 우리 말로써 풀어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 변화가 처음엔 그림 많이 그려드린다. 이건 어때? 기본적인 원리를 어때? 우리가 이해하자 이런 취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시험을 위해서는 시간을 단축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로써 푸는 연습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자, 우리가 앞서 했처럼 초과 수요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가격은 하락한다냐. 결국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때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 조건을 주셔서 초과 수요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이면 균형 가격은 하락이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균형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초과 수요나 초과 공급이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어때?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다음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틀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은 이제 균형 거래량입니다. 자,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봅시다. 자, 수요와 공급 이걸 비교하는데 수요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한쪽은 일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는 겁니다. 처음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당연히 거래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증가한다. 다음 이제 자, 수요 공급 중 한쪽 일정하고 나머지 한쪽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면 어때? 거래량은 감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훨씬 자,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균형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때 초과 수요나 초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 자,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균형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은 이제 자, 수요를 비교하는데 어느 한쪽은 일정합니다.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무조건 거래량은 어때? 증가.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자, 한 번 더 이야기 드립니다. 균형 가격이 변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여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다음 균형 거래량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수요 공급 비교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수요 중에
어느 한쪽이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한 번 더. 예, 자. 말로써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공급은 일정합니다.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공급이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한다. 자, 보세요.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해요. 그럼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당연히 수요가 더 많겠죠. 그럼 수요가 많으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초과 수요다. 그럼 초과 수요면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떻다? 비슷하.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다음 보세요. 이제 자, 공급은 일정합니다. 한쪽은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하더라. 한쪽이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균형 거래량은 어때? 증가한다. 어때? 똑같은 결론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로써 푸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림이 훨씬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연습하시고 저 따라서 강의 들어보시면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말로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느낄 겁니다. 자, 다음 봅시다. 이제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하는 경우. 자, 보세요. 자, 공급은 일정해. 수요만 감소한다는 이야기. 그럼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초과 공급이다. 할 수 있겠죠. 지금 초과 공급 현상타인데 당연히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감소했어요. 자, 한쪽 일정인데 한쪽만 감소하니까 당연히 거래량은 어때? 감소한다. 역시 똑같은 결론을 얻는다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시죠. 이제 수요는 일정합니다. 수요 일정인데 공급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보세요. 이제 수요 공급 중에서 수요는 일정합니다. 공급만 증가해요.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더 많겠지요. 그럼 초과 공급 현상을 초래하니까 당연히 초과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 그리고 이제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니까 거래량은 어떻습니까?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똑같은 결론을 얻었네요. 다음 여기서요.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감소하는 경우에 자, 보세요. 이제 수요 공급 중에 수요 일정한데 공급만 줄어든다는 이야기. 그럼 시장은 뭐가 없을까? 수요가 더 많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 초과 수요다라는 겁니다.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하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 초과 수요니까 상승. 다음 이제 수요는 일정하지만 공급이 감소합니다. 감소하다가 한쪽은 일정한데 한쪽이 감소하니까 거래량은 어때?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똑같은 결론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 원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말로써 푸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이다. 이 생각이시고 지금은 힘들어도 조금 더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여튼 시장에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 현상이 나타나야 가격은 변한다 그랬어요.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은 가격은 하락한다. 다음 이제 자, 균형 거래는 어떻습니까? 수요 공급 이걸 표현했어요. 수요 공급 중 어느 한쪽은 일정한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나머지 한쪽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걸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봅시다. 121페이지예요. 네, 121페이지는 하단의 2번 챕터 균형의 이동이다 소개되어 있죠. 여기는 별표 5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수요선은 우하향하고 공선 우상향나 가정하에 수요의 변화나 공급의 변화가 나타나면 어때? 이제 균형은 이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 그리고 균형 거래량은 변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호 1번입니다. 양호 1번은 수요의 변화다. 이건 뭡니까? 공급은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급이 일정하다 가정하에서 수요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이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상단에 표가 나와 있죠. 그리고 아래 박스 그림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 교재에 넣어드린 그림은 자 어떤지 우리 선생님들 이 두 개를 어떻습니까? 동시에 넣어드린 그림이에요. 그림은 큰 의미가 없다 생각하시고 이제 표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거 봅시다. 공급은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만 증가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선은 변화가 없겠죠. 그렇지만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수요성이 어느 쪽으로 갑니까?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이제 수요성이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이래서 자 보세요. 시장은 어떤 상태인가? 공급은 일정한데 공급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뭡니까? 초과 수요. 따라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 때문에 균형 가격은 어때? 상승. 그리고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만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균형 가격은 어때? 증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아래 칸 보세요. 공급은 일정한데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지요. 감소하는 경우다. 그럼 공급선은 변할 만한 이유가 없겠지요.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수요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로해서 자 보세요. 공급이 일자인데 수요만 감소하니까 시장은 뭐가 많습니까?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초가 공급이죠. 초공급이면 자,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하지요. 다음 이제 공급은 일자인데 수요만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어때?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양고래 2번 봅시다. 공급의 변화입니다. 자, 수요는 일자다 가정하에서 수요는 일자다 해서 공급의 변화한다. 공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표가 나와 있죠. 이 표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박스의 그림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봅시다. 자, 보세요.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증가합니다. 그럼 결국 수요선은 변할 만한 이유가 없고 이제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공급선은 어때?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그럼 이로해서 시장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자, 수요는 일정합니다. 일단은 공급만 증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시장은 뭐가 맞습니까? 공급이 이동하겠죠? 초과 공급이다. 초과 공급이니까 균형 가격은 어때? 하락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는 일정한데 공급만 증가했으니까 균형 거래는 어때? 증가한다라는 거죠. 자, 다음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자, 수요는 일자다해서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죠. 그럼 수요선은 변할 만한 이유가 없고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공급선 자체가 어때?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자, 보세요. 수요는 일자인데 공급만 줄었어요. 그럼 시장은 뭐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다. 그래서 초과 수요 현상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이래서 균형 가격은 어때? 초과 수요니까 상승. 다음 이제 수요는 일정합니다. 공급만 줄었어요. 한쪽 일자인데 한쪽만 줄어드니까 균형 거래는 어때? 감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해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게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상승. 초과 공급 현상 나타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수요급 둘 중에 한쪽 일자인데 나머지 한쪽이 증가하면 거래량은 증가. 한쪽 일자인데 나머지 쪽이 감소하면 거래량은 감소한다.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이제 양호 3번 이제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다 소개되어 있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심화 과정에서 다뤄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22페이지 양호 3번 수요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다. 여기서부터 127페이지 그리고 128페이지 상단에 예를 나와 있죠.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에서 다룰 부분이다 생각하시고 자, 본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3절 수요 공급의 균형이다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4절 수요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